자, 여러분 지금 자습서 314쪽 펴보세요. 자습서 314쪽. 우리가 자습서 314쪽에 나와 있는 높임 표현, 그리고 시간 표현, 그리고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총 이렇게 네 가지 배워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높임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314쪽의 높임 표현. 일단 지금은 선생님이 필기하는 거 함께 필기를 하면서 수업 들으면 되는데 314쪽에 위에 빈 공간 같은 곳에 필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높임 표현을 맨 처음으로 배울 건데 높임 표현은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주체 높임법. 그리고 두 번째는 객체 높임법. 세 번째는 상대 높임법 이렇게 있습니다. 상대 높임법. 자, 그러면은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대상을 높이는 것 또는 높이지 않음으로써 낮추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먼저 주체 높임은 어떤 대상을 높이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어떤 대상이냐면 주체, 문장의 주체니까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를 높이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선, 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는 겁니다. 선어말, 어미, 시. 그리고 두 번째는 주격조사, 즉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 깨서를 사용하는 겁니다. 깨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특수어휘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수어휘의 예는 되게 다양하지만 뭐 개시다 또는 잡수시다, 먹다 대신 잡수시다 쓰고 있다 대신 계시다 쓰는 거, 이런 특수어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저기 지금 시가 있는데 선어말 어미 시가 있는데 여기 특수어휘에 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높임 표현이 특수어휘를 통한 높임일까 아니면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한 높임일까, 이것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계시다의 시를 빼보세요. 게다라는 게 없죠. 그러면 이거는 특수어휘예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잡수다의 시를 빼보세요. 잡수다라는 말이 있네요. 잡수다. 그러면은 이것은 특수어휘가 아니라 선어말 어미 시가 합쳐진 말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지만 얘는 특이하게 시를 제외한 잡수다가 있기는 있지만 잡수다 자체가 또 특수어휘입니다. 잡수다 자체가 특수어휘, 즉 시가 있는 잡수시다도 특수어휘지만 그냥 잡수다 자체도 먹다를 높인 특수어휘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수어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선어미 시가 포함되느냐 아니면 포함되지 않은 특수어휘냐 구분하는 방법은 시를 빼고 발음을 해본다. 시를 빼고 발음을 해보면 게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건 특수어휘다. 근데 시를 빼더라도 잡수다 자체가 먹으시다가 아니라 먹다의 높임이면 먹으시다일 텐데 시를 활용해서 그게 아니라 잡수시다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특수어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할아버지께서 빵을 잡수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자, 높임 표현 우상고는 서술형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주어인 할아버지입니다. 높임의 대상. 자, 이걸 서술형으로 다 쓰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높였나요? 이걸 물어봐. 일단 주어를 높였으니까 주체 높임법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깨서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활용해서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어말 어미 시를 활용해서 높인 것이 아니라 특수어휘
잡수시다라는 말을 활용해서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서나말 어미 시를 통해서 높였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점수 날아가는 겁니다. 서술형은 우상고. 자,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 높였는지 이 세 가지를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객체 높임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객체 높임법은 그러면 누구를 높이는 거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문장에서 주어를 높여줘. 주체. 자, 이번에는 객체를 높입니다. 객체는 문장으로 치면 누구냐면 바로 목적어나 부사어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어나 부사어. 즉 문장 안에서 목적어를 높이거나 부사어를 높이면은 이것은 객체 높임법이구나. 일단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높이는 방식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에게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 대신 부사격 조사로 깨를 사용합니다. 깨.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한다. 일단 이렇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특수 어휘가 사용이 돼요. 특수 어휘. 예를 들어 모시다 또는 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시다, 들이다. 자, 그러면은 목적어를 높이고 부사어를 높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입니다. 첫 번째 예. 첫 번째 예는 내가 할머니께 책을 드렸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면 일단 할머니라고 하는 높임의 대상을 높였군요. 자, 할머니가 문장에서 어떤 문장 성분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부사어에 속해 있어요. 부사어에 속해 있네요. 자, 그러면 내가 할머니께 책을 드렸다는 부사어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객체 높임법이 맞고, 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였느냐 그거를 살펴보니까 일단 첫 번째 깨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였습니다. 만약에 높임이 대상이 아니라 책을 할머니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한테 줬다고 했으면 내가 친구께가 아니라 친구에게 책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겠죠. 자, 그래서 에게 대신 깨를 사용했으므로 높임 표현이 맞구나. 자, 두 번째 드리다라고 하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수 어휘, 드리다라고 하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높였다. 객체 높임 표현은 서너나 어휘, 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헷갈릴 것이 없고 보통 깨 아니면 특수 어휘, 깨 아니면 특수 어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궁금한 게 목적어를 높이는 방법도 있나?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문장을 보면은 일단 우리는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할머니라고 하는 높임의 대상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이 예시에서 할머니를 높이거나 선생님을 높이거나 스승님을 높이거나 할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이런 친인척 관계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할머니를 높이고 있고 할머니를 어떻게 높이고 있냐, 어떠한 실현 방법을 통해서 실현하고 있나 이것을 살펴보면은 내가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높임의 대상이 할머니가 아니라 친구였다고 해봅시다. 내가 친구를 데리고 갔다라고 했겠죠. 데리다라는 말 대신에 지금 드리다라고 하는 높임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제 마지막 상대 높임법을 살펴볼 건데 상대 높임법은 조금 공간이 많이 차지하니까 위에를 지우고 할 거예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들은 상대 높임법은 무엇을 높이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거였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상대 높임법은 무엇을 높이는 거냐? 상대 높임법은 일단 상대를 높이는 거겠죠. 상대. 그럼 상대가 누구냐?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말을 하는 사람 두 글자로 화자가 되겠죠. 화자. 자, 그러면은 상대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그래서 보통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이는 것이구나. 그런데 특이한 게 여러분들 주체 높임법하고 객체 높임법은 상대방을 높여야지 주체 높임법을 사용했다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잘 집중해야 됩니다.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여야지만 상대 높임법을 사용했다라고 하지 않고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해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될 건데 지금 상대 높임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높이는 건데 청자를 높이는 방법에는 총 상대 높임법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위에는 뭐라고 적냐면 격식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격식체. 형 때문에 잘 안 보이나요? 격식체. 자, 밑에는 비격식체예요. 비격식체. 자, 여러분들 격식체는 뭐냐면 격식을 차린다. 즉 어떤 상황에서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상황에서. 자, 그럼 반대로 격식체는 사적인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적인 상황. 자,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청자와의 거리감을 드러내요. 거리감. 반대로 비격식체는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청자와 거리를 좁힐 수가 있고 친근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친근감. 자,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되고 그 다음에 격식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이건 아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 종이에 줄줄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돼요. 자, 1번 공식체 1번은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많이 헷갈려요. 뭔지. 여기 하십시오체를 일단 생각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십시를 빼요. 십시를 빼면은 하오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하개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라체가 돼요. 해라체.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오체가 먼저인지 하개체가 먼저인지를 많이 헷갈려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하십시오체가 맨 처음인 거는 기본적으로 아니까 여기서 십시를 뺀 하오체가 두 번째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하개체, 해라체 나옵니다. 여러분들 비격식체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뭐가 있냐면 해요체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요를 뺀 해체가 있습니다. 해체, 해요체. 자, 여기서 여러분들 높임의 등급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높임의 등급을 빨간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하십시오체는 일단은 자 아주 높임입니다. 맨 위에 있으니까 아주 높이 있다. 아주 높임이에요. 아주 높임. 높임의 등급을 줬을 때 아주 높임입니다. 그러면 헤라체는 맨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낮춤이겠죠. 아주 낮춤. 아주 낮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오체, 하개체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반을 쪼개야 돼요. 왜 쪼개야 되냐면 얘는 높임은 높임이에요. 높임은 높임인데 아주 높임보다는 낮으니까 예사 높임이다. 여러분들 우리 예사 배웠죠? 예사가 무슨 의미인지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정도 높인다, 조금 높인다 이런 의미죠. 예사 높임. 그 다음 하개체는 아주 낮춤보다는 조금 더 높으니까 낮춤은 낮춤인데 여기에 아주 낮춤은 아니고 예사 낮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사 낮춤. 일단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격식체로 넘어올게요. 여러분들 비격식체 해요체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은 다 요가 있는데 요거는 이거만큼 4개 단위로 쪼개자고 그냥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 쪼개면은 위에 것은 높임, 아래 것은 낮춤인데 위에 것은 두루 높임이에요. 두루 높임. 밑에 것은 두루 낮춤입니다. 두루 낮춤. 결국은 이것은 뭐 아주 예사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쪼개지 않고 2개밖에 없으므로 두루두루 높이고 두루두루 낮춘다면서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일단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상대 높임법은 누구를 높이는 거죠? 청자를 높이는 거죠.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자를 높일 때
정해진 한 명의 청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을 내가 평생 이 사람한테는 격식체만 쓰고 비격식체는 절대 안 쓰고, 반대로 한 대상한테는 계속 비격식체만 쓰고 격식체는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어요. 반 친구가 옆에 있는데 그 친구랑 단 둘이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사적인 상황에서는 비격식체를 쓰겠죠. 그래서 친구한테 반말 같은 거 하겠죠. 반말 같은 거 해체를 쓸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친구랑 지금 학급 회의 시간이에요. 내가 반 회장으로서 반장으로서 학급 회의를 운영하는 사람일 때, 예를 들어 김철수 학생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을 하겠죠. 학급 회의를 하는데 철수야 너 의견 하나 얘기해봐,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은 같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격식체, 비격식체 다르게 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말, 이해 안 됐던 말 다시 설명을 하나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주체 높임법은 깨서 시 또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그래서 뭐 할아버지 깨서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주체 높임법을 사용했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객체 높임법 있잖아요. 객체 높임법도 마찬가지로 할머니 깨 무엇을 드렸다, 그럼 깨하고 드리다를 써서 객체 높임법을 사용했구나, 높여야지만 사용했다고 치는 거예요. 근데 상대 높임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 높임법은 하십시오체나 하오체처럼 높임을 사용하는 것도 상대 높임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고, 그냥 자네가 이거 하게 또는 너가 이거 해라 라고 낮춤을 사용해도 상대 높임법을 사용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따가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주체 높임법은 이러이러해서 높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객체 높임법도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해서 높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념을 정의할 때. 그런데 상대 높임법은 특이하게 이러이러해서 높이거나 낮추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낮추는 것이라는 말이 추가된 이유는 이렇게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낮추는 것도 높임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씩 곁다리로, 이게 일단 우리가 지금 기본적인 틀을 배웠고요. 조금씩 곁다리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높임 표현 함께 개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높임법은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 높고 낮은 정도 밑줄 쳐주고, 자,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법 네모, 객체 높임법 네모, 상대 높임법 네모, 이 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거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체 높임법이 있네요. 주체 높임법, 주어를 가리키는 인물, 즉 서술의 주체. 자, 주어 동그라미, 서술의 주체 동그라미, 이것을 높이는 것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구나. 이어서 용언의 어간에 서너만 어미 의시. 자, 여러분들 의시 동그라미, 의시. 저는 아까 적을 때 그냥 시라고만 했는데 왜 의가 앞에 추가되어 있냐면, 만약에 먹다라는 말에 서너만 어미 시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먹으시다 이렇게 하지, 먹시다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앞에 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달리다라는 말을 높이고 싶으면 달리시다라고 해서 그냥 시만 쓰면 되는데 의가 필요 없는데 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의시라고 의를 괄호 안에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의시 동그라미. 그 뒤에 깨서 동그라미, 깨서가 주격조사인 것도 알아야 되니까 주격조사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임을 표현하는 특수어휘. 자, 여기 다 밑줄, 계시다, 주무시다 밑줄 쳐주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 다다음 쪽에 또 있으니까 주체 높임법에 사용하는 어휘가 뭐가 있나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밑에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어요. 직접 높임, 간접 높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높이면 말 그대로 주어를,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할아버지께서 빵을 드신다라는 문장에서는 당연히 직접 높임이 사용된 거겠죠. 그러면 간접 높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간접 높임,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 자, 여기 밑줄 여기 동그라미 쳐볼게요. 관련된 대상 동그라미. 근데 이것이 주체와 관련이 된 거여야 돼요. 자, 거기 밑에 뭐라고 쓰냐면, 자, 여러분들 관련된 대상 동그라미 치고 옆으로 뺀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신체 또는 사업 또는 가족 이렇게 적어주세요. 가족. 그러니까 주체의 신체, 사업 또는 가족을 높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만약에 할아버지가 눈이 나쁘시다 이런 표현을 써본다고 해봐요. 자, 할아버지는 당연히 높이면 대상이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눈이 나쁘시다 할 때 나쁘다가 뭘 높이냐면 눈을 높여주고 있어요. 눈알. 근데 이 눈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높일 필요가 없지만,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주는 거죠?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 거잖아, 눈알이. 그래서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예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당연히 높임의 대상이죠.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인데 그 선생님의 초등학생 딸이 있다고 해봅시다. 초등학생 딸은 나보다 어리네? 그러면 초등학생이니까 어리니까 높임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의 딸이 방에 있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선생님의 딸이 방에 있으시다 라고 하는 편이 더 높임을 사용해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는 어린 아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높여주는 거예요. 방 안에 있는 것은 딸이에요. 초등학생 딸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높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딸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높여준다. 그래서 간접 높임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지금 여기 간접 높임의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살펴볼게요. 선생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타당하십니다. 지금 무엇을 높여주고 있냐면 말씀을 높여주고 있어요. 말은 그냥 무생물이잖아, 말. 근데 내가 이걸 높일 필요가 없어. 근데 왜 높이냐면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생님, 높임의 대상이 선생님의 말이기 때문에 높여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예시, 할머니께서는 아직 귀가 밝으시다. 자, 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체인데 누구의 신체이기 때문에 높여주느냐?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의 귀, 신체 일부분이기 때문에 밝으시다, 의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객체 높임법은 한번 살펴볼게요.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 목적어나 부사어 동그라미 쳐줘야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즉 서술의 객체, 서술의 객체 동그라미.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지금 주체 높임법하고 객체 높임법 다 마지막에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자, 객체 높임법 높이는 방법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자, 깨 동그라미, 깨. 그리고 부사격 조사는 밑줄 쳐야겠죠. 깨 동그라미. 그리고 뒤에 특수한 어휘로 뭐가 있냐면 배다, 뵙다 밑줄. 배다, 뵙다는 뭐의 높임말일까요? 보다의 높임말로 배다, 뵙다. 선생님을 배다, 선생님을 뵙다. 이렇게 목적어를 높이니까 객체 높임법입니다. 자, 모시다는 아까 말했듯이 데리다, 데리고 할 때 그 데리다의 높임 표현입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목적어로 높이니까 객체 높임법이 맞습니다. 자,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주다의 높임 표현이죠. 주다, 밑에 주다 적어놓고 할머니께 드리다라고 하면서 부사어를 높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높임 표현입니다. 자, 그 뒤에 여쭈다, 여쭙다 있는데 이것은 묻다죠. 궁금한 것을 묻다. 근데 선생님한테는 또는 할머니한테는 묻다가 아니라 여쭙다, 할머니께 여쭙다라고 하면서 부사어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객체 높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예시는 생략하도록 하고 상대 높임법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대 높임법 보니까 자, 청자에 대하여, 자, 청자 동그라미. 아, 청자를 높이는 거구나,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높이거나 낮추어 밑줄. 높이거나 낮추어. 위에 주체 높임법하고 객체 높임법은 높이는 방법, 높이는 방법 이렇게 높이는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 높임법은 높이거나 낮추어서 말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낮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밑에 내용은 제가 앞에 필기해 준 거, 자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이런 거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자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영미야 여기에 앉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6가지 중에 어떤 체를 사용한 걸까요? 여기에 앉아. 자 여러분들 이거 힌트를 주면은 앉아요. 요가 붙을 수 있네? 그럼 일단 요를 붙고 안 붙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가 붙지 않은 해체구나. 이것은 여기에 앉아라고 하는 건 해체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것이 헤라체라고 헷갈렸던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헤라체이려면은 영미가 여기에 앉다 라고 하면서 다로 끝나야 헤라체가 됩니다. 그 옆에 선생님 여기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고 있어요. 앉으십시오. 자 앉으십시오는 이 6가지 중에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살펴보세요. 당연히 하십시오체겠죠. 하십시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에 날개 볼게요. 날개. 여기 날개에서 여러분들이 어미의 개념과 종류 있는데 선어말 어미가 있고 어말 어미가 있어요. 일단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밑에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식체는 자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자 공식적 동그라미, 의례적 동그라미. 의례적은 뭐 예의를 지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심리적 거리감 동그라미.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이 격식체구나. 반면 비격식체는 부드럽고 정감 밑줄, 부드럽고 정감, 그리고 그 밑에 거리감을 좁혀 밑줄, 친근감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시간 표현은 이따가 배우고 우리 높임 표현을 마저 확실하게 배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316쪽으로 넘어갑니다. 높임 표현 나왔습니다. 높임 표현. 자 여기서 높임 표현 우리는 이미 그 3가지를 다 배웠기 때문에 지금 316쪽에 날개를 보겠습니다. 날개를 보면은 주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으로 선언어미 시 있고 조사 깨서 있고 접사님 별표, 아까 제가 말하지 않은 거니까 접사님 별표 쳐주고, 여러분들 선생님은 선생이라는 말에 님이라고 하는 접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에 님이라고 하는 접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의 딸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의 따님이라고 하면서 님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님을 붙여서 주체를 높일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밑에 어휘 별표 치고 주무시다, 돌아가시다는 여러분들 죽다의 높임 표현입니다. 돌아가다에 시가 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어말 어미 시가 붙은 것이 아니라 높임 표현 특수어휘로 지금 죽다의 특수어휘 높임인 돌아가시다가 사용된 겁니다. 잡수시다는 먹다의 높임 표현,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 표현, 편찮다는 아프다의 높임 표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계시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놓냐면 간접 높임에는 계시다가 사용될 수 없다. 계시다가 사용될 수 없다라고 적어주세요. 간접 높임에는 계시다가 사용될 수 없다. 그러면 간접 높임인 경우에는 무엇을 사용해야 하느냐? 있으시다를 써야 돼요. 무조건 있으시다를 사용해야 합니다. 간접 높임에는 무조건 있으시다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높임하고 간접 높임하고 이제 구분을 할 때 계시다, 있으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시다는 무조건 직접 높임이고 있으시다는 무조건 간접 높임이에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필기 꼭 해놓고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교과서 날개 보기에 직접 높임 있고 간접 높임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3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을 넘어가도록 하면은 여기에
조그마한 글씨로 객체 높임법 밑에 그 교과서 내용 확인에 객체 높임법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니까 객체 높이는 거고 객체 서술의 객체를 높임 객체 동그라미 치고 위에 두 가지 뭐를 적어야 할까요? 부사어, 목적어를 적어야겠죠. 부사어, 목적어를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첫 번째 동글뱅이에 깨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동글뱅이에 뵙다 들이다 못이다 이거 밑줄 쳐놓고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 둘 모두 특수어휘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 가지가 헷갈려요. 어떤 것을 높이느냐, 주어를 높이느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지 이것이 주체 높임법이다, 이것이 객체 높임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317쪽에 날개 맨 위에 간접 높임 실현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별표 쳐주세요.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에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간접 높임에서는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시다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밑에 예를 보니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높이고는 것이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높임이 아니라 간접 높임이에요. 간접 높임에서는 계시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밑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높여야 돼요. 이렇게 높여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라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건 간접 높임이 아니죠. 아예 높임 자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접 높임, 직접 높임 이렇게 있고 간접 높임은 있으시다, 직접 높임은 계시다. 즉 직접 높임은 간접 높임에는 계시다와 같은 특수어휘가 사용될 수 없구나. 이것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318쪽으로 넘어가세요. 318쪽에 상대 높임법이 있는데 맨 위에 상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높임 표현을 골라 문장을 완성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원이 승객에게 손님 위험하니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앉으십시오. 자, 2번 학생이 어머니에게 엄마 여기를 보게 이런 표현 안 씁니다. 엄마한테 여기를 보게 이렇게 예사 낮춤 쓰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라고 엄마한테 높여야 되죠. 자, 3번 선생님이 학생에게 유빈아 이것을 정수에게 주어라, 정수에게 주시오. 딱딱하게 표현 안 쓰죠. 편하게 격식체로서 해라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격식체는 무조건 격식 있는 거니까 높임말 쓰는 거야. 그리고 비격식체는 무조건 반말이야. 비격식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격식 안에 높임하고 낮춤이 둘 다 있고 비격식에도 높임하고 낮춤이 둘 다 있습니다. 이거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318조 맨 밑에 상대높임법에 대한 그 표가 있어요. 표. 자, 격식체에 네 가지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비격식체 해요, 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옆에 있는 표를 다 외우기보다는 제가 알려주는 비법을 통해서 외우면 좋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안 외울 수는 없느냐? 안 외울 수는 없습니다. 왜 안 외울 수가 없냐면 여러분들 문제가 그냥 문장을 주고 아까 제가 여기 영미야 여기에 앉아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체인지 맞춰보라고 했죠. 다음 문장 중에 다음 선택지 중에 유일하게 혼자 다른 높임 등급의 상대 높임법을 찾아라. 다 해라체인데 하나만 하십시오체야. 그런 거 골라내는 문제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외우기는 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가 다음 교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 317쪽, 319쪽을 빠르게 문제 풀고 오답, 채점 풀이해서 저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